앉아요. 레벨 만무 들어가라. 유튜브 보는 사람 레벨 천무 들어가라. 조상들한테도 다 들어가라. 예, 여러분 모두 편히 앉으세요. 예. 네, 천천히 앉으세요. 자, 여러분 신인님 강탄봉축 올립니다. 시작. 신인님 강탄봉축 올립니다. 무슨 목적이 있는 목소리야. 맨날 주는데도 모자라나 봐. 레벨 백무 들어라. 레벨 백무 들어갔죠? 아, 이제 조용해지네. 아이고. 아이고. 네, 신인님 오늘도 세 분이 노래를 올리겠습니다. 세 사람, 왜 네 사람이 안 하고 세 사람 안 하고? 그래. 예. 해봐. 예, 서울특별시 아이고. 하는 사랑을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틀림없이 만무짜리야. 왜냐면 이 모습만 해도 만무야. 그러니까 뭐 만무는 뻔한 거지 뭐. 아유, 그리고 반갑습니다. 우리 하늘공 무용하는 친구지? 아주 노래도 잘해. 여기 가까이 와서 여기 나가게. 레벨 모습만 해도 레벨 만무짜리죠? 노래가 또 만무짜리야. 이 만무 들어라. 아이고, 내 노래 부르는 역사상 이 만무 준 게 처음이야. 아이고, 목소리가 가수보다 더 잘해. 그지? 나는 저거 원곡을 누가 부르는지 모르는데 이거 녹음해가지고 내보내야 되는 거야. 좋지? 아주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아주 모습과 복장과 뭐 또 모든 게 다 일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만무 전체 회원들에게 들어라! 아유, 잘했네. 아니, 옛날에는 5천무 줬는데 최고 잘하면 2만무짜리가 나왔네. 어이구. 아니, 아이돌이 나온 것보다 더 잘하지? 아이돌보다 더 얼굴이 이쁘잖아. 아이고, 저 하늘공 저 고령산하고 계명산하고 수리산이 질투하게 생겼다. 아니 그 다음 사람은 보나마나 저 복장이 저게 뭐야 저거? 어? 그 복장이 그 먼지 나는 복장 아니야? 이쁜가? 머리는 또 뭐 저 수세미를 가지고 왔네. 머리를 그렇게 했다고? 무슨 강아지 머리 같아. 아, 나는 심사위원이라 애누리가 없어. 아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강아지 머리에 노래 한번 들어보자고. 네, 다음은 포항시 천산 뿌리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니, 머리를 위에서 쳐다보니까 더 이상하네, 이거. 아니, 머리를 뒤통수에서 보니까 더 이상해. 이거 절을 5번 하는 거 보니까 점수가 또 많이 들어갔네. 많이 들어가봐야 노래 복장과 저 외모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져서. 한번 들어보자. 아이고, 이 사람도 레벨이 15,000무 들어가라. 많이 좋죠? 아주 절을 그렇게 안 했으면 레벨도 많이 안 들어갔는데, 아유, 레벨 많이 안 줬다간 조상이 시끄럽게 생겨서. 네, 오늘도
오늘도 신청자가 오늘도 남자가 또 하나 있네. 특별 초대 가수로 올리겠습니다. 오늘 신청자가 없습니다. 네, 청춘의 꿈을 올리겠습니다. 고문선 천사님입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천사님은 몇 무짜리까? 천사님? 아, 2만무는 남자일 때는 없어. 뭐 무슨 조건이 좋아도 여자라야지. 누가 남자한테 2만무를 주겠노? 예, 제가 무슨 큰 복을 받았길래 이렇게 신님 앞에서 노래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을 때는 정말 정신없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 털리고 쪼다 망하니까 그때 신님이 보였습니다. 신님 쫄딱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만 5천무 들어가라! 야, 오늘 레벨 많이 준다. 여러분, 얼마 가져갔지? 5만무 가져갔나? 오늘 레벨 엄청 가져갔네. 아이고, 저 사람이 왜 망했나 하면은, 노래 부르다가 망해서. 노래 부르고 놀러 다니다가 아주 잘 노는 사람이야. 사업을 몇십 년 해도 저렇게 잘 놀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 근데 저분은 노래 잘하는 거 보니까 가수를 했으면 안 망하는데 사업을 해가지고 망한 거야. 그래 내 잘 만났지? 그래 하늘궁에 오게 된 거야. 아 천만다행이야. 그러면 신인이 이제 짤막한 5분짜리 강의하고 끝납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어떨 때 오는 거라고? 이 세상의 행복을 말하는 거야.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의 행복은 언제 오는 거야? 남을 위해서 살 때 오는 거야. 이 세상의 불행은 언제 오는 거야? 나만 생각할 때 오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면 무조건 행복이 오는 것이고, 뭐 시어머니가 배기 싫다, 뭐가 배기 싫다, 이건 내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내 생각을 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내가 남편 앞에 있을 때는 남편 입장에서 내 생각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내 입장에서 내 생각을 하는 거야. 알았죠? 그런 사람은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자기 행복을 거울에다가 먹칠을 해버리는 거지. 안 보이는 거야. 원래 행복은 거울에 그대로 비쳐 있어요. 모든 사람은 똑같은 총량이, 행복의 총량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착각을 해가지고 거울에다가 먹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행복은 언제 온다고? 남을 위한 마음을 가질 때 언제나 행복은 도망을 안 가요. 근데 나를 위한 마음을 가지면 시어머니도 믿고 남편도 믿고 그냥 다 미운 거야. 알았죠?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삼풍백화점에서 장사하던 보석상을 하던 아주머니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야. 자기 딸을 불렀어. 왜? 어디 좀 시장에 가서 뭐 좀 사오느라고. 잠깐 네가 1시간만 좀 봐달라. 그러니까 그 딸이 봐줬어. 그래 엄마가 시장 가서 딱 오니까 삼풍백화점이 없어졌어. 그 지금까지 딸의 뼈 조각 하나를 못 구한 거야. 사라져버린 거야 그냥 혼적이부터. 그 먼지 속에 딸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외동딸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보석상한 어머니가 그 보석상에서 돈 벌면 뭐 하겠노? 살 맛이 있을까? 그게 인생이야. 예고 없어요. 우리에게 오는 불행이나 모든 행복은 예고가 없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냥 잠깐 가게를 비우고 가면 되지. 아르바이트를 쓰든지 하면 되지. 왜 딸을 불러?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석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있으면 보석이 이게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보석 장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가게 문을 닫고 잠가놓고 갔는데도 도둑놈이 와서 보석을 털어가는 세상인데 아무나 우리 보석 가게 좀 봐주세요 이러고 화장실도 못 간대. 내 저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옆에 종업원 여기 좀 봐주세요. 이것도 겁나요. 그것도 좋은 반지 그냥 썩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불안하죠. 그러니까 보석상 하는 것이 그게 좋은가? 이렇게 이 세상은 그렇게 살면은 언제나 불안한 거야. 뭐 몇천 년 살겠다고 그렇게 보석상을 그렇게 위험하게 해. 그러나 부부가 할 때는 교대하면 되겠지. 부부가 할 때는 그지? 부인이 있으면 남편이. 그러면 이 부부가 만나서 오손도손 재밌게 살 수가 없어. 이제 보석상 문 닫고 나면 이제 괜찮겠지. 그래도 둘이가 불안해 집에 가서. 강도가 많으니까. 그러죠? 그럼 우리 하늘공원 도둑 맞을 일이 있나? 없습니다. 우리 맹패 도둑 맞나? 아니요. 축복 도둑 맞나? 아니요. 내 별 누가 훔쳐가나? 아니요. 가져갈 수가 없어. 천국 갈 때까지 어떤 사람도 삼풍백화점 같은 일은 안 일어나지? 네.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이야. 그 아주머니가 실제 인물이야. 실제 인물인데 그 딸을 괜히 가만히 있는 딸을 야, 이 좀 봐달라. 봐주고 자기는 어디 좀 가서 뭘 사러 간 사이에 그 사람은 안 죽은 거야. 그 바람에. 딸을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오다 나도 못 찾았어. 지금까지. 알겠죠? 그럼 상처받은 사람 많지? 그 한 600명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연기처럼.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몸이 뭔지 알아요? 삼풍백화점입니다. 이 몸이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좀 살만하면 그냥 어디가 암 말기래. 이 몸이 삼풍백화점은요 일치에 죽으니까 고통이 없어. 근데 이놈의 몸은 삼풍백화점보다 더 잔인해. 그래 안 그래? 그냥 막 통증, 척추 통증, 다리 통증, 막 이게 통증이 늙어서는 끊이질 않아. 그러니까 잠 못 자지, 아프지, 막 그냥 이게 인생이야. 신이 만나면 이제 그런 게 없죠? 네. 여러분은 땡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에 불행해지는 저 인간들이 하늘궁을 알지 못하고 까불고 있는 거야. 알았죠? 네. 까불어 봐야 별 일이 없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 20, 30년,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20, 30년은 금방 지나가. 알았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쯤 되면은 신인이 나타나지? 네. 천사들이 지금도 와 있지? 네. 여러분들은 천사의 도움을 받고 있고 갈 때도 융숭한 대접을 받아요. 네. 엄청난 돌아갈 때쯤 되면 향기가 나. 향내가 나는데 그게 지상 향기가 아니야. 천국 향기가 나. 그러면서 누가 보이는데 신인이 보여. 그러면 여러분은 돌아가기 전에 내하고 악수하죠. 안아주죠. 그냥 이렇게 품에 조용히 안겨서 가니까 안전해 안 해? 그러니까 놀란 눈을 하고 죽을까? 안 죽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사진 들고 있지? 그렇게 조용히 편안하게 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여러분이 조상들을 전부 천국에 보내놨지.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아. 조상들이 헤매고 다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조상들을 천국에 다 보내놓고 가니까 이런 좋은 세상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네. 오후 1시 강의는 이걸로 끝입니다. 짤막하지만 재밌죠? 그런 고통을 겪는 아주머니를 생각해봐. 여러분은 행복해하네. 행복하죠? 그러니까 불행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 알았죠? 저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엄마가 애를 안고 젖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입술이 새까맣게 굳어버리고 그 다음에 바짝 말라가지고 애도 바짝 말라 젖이 안 나오는 젖을 물고 그 엄마가 하도 젖이 안 나오니까 가위로 젖을 잘라가지고 애한테 피를 먹이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애가 피를 빨아먹는데 엄마는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게 이게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뭐 어렵니 어쩌니 이거 너무하는 거야. 그렇게 남 생각 안 하면은 바로 불행해집니다. 항상 내보다 못한 사람을 머리에 불행한 사람들을 생각해봐. 알았죠? 얼마나 지금 먹을 게 많은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밥을 못 먹어서 애가 엄마 앞에서 죽고 엄마는 젖을 가위로 잘라가 피를 먹여야 되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양심 가지고 있나? 내가 55년간 무료급식 하고 있지? 그게 어마어마한 어려움이야. 알았죠? 그것은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행복의 바다에 있어. 미안한 마음뿐이야. 사람만 보면 미안해? 아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죄송스러운 거야. 알았죠? 자, 우리 젊은이 질문. 시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삼성전자 어느 부회장님이 별세했습니다. 시인님께서는 예전부터 재벌이나 기업 임원들이 받는 압박력이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언제 세상을 떠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티즌들은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재벌을 응원하는 한편 나 같으면 그만큼 돈을 벌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갈 거라면서 비꼬는 눈빛도 여전히 있습니다. 재벌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시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의 부회장은 월급하는 CEO야. 그러면 거기에 회사의 실적과 민감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눈에 보이는 거는 그래프야. 뭐 얼마가 올라갔느냐 적자가 났느냐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매이면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회사의 그 매출 실적 경쟁사, 대만의 경쟁사, 중국의 경쟁사가 막 나타나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결국 방향을 중국 쪽으로 틀었어. 미국 쪽에서 등을 돌리고 중국 쪽으로 틀었다 이 말이야. 중국이 장기적으로 전망이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했겠지. 그러니까 그 CEO들이 그걸 그렇게 판단하니까 회장도 따라가는 거겠지. 그러나 그 임원들은 잠을 못 자. 회사의 미래, 과연 중국을 우리가 잘 택했느냐. 그렇잖아? 미국한테 앞으로 압박받을 거. 미국 시장은 또 있잖아. 그렇잖아. 그럼 중국 시장은 앞으로 인도나 아시아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중국을 택할 때는 삼성전자 나름대로 고뇌가 있겠지. 그러나 이렇게 기업하는 CEO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럼 우리네는 자동차와 같아서 맨날 시동을 걸어놓은 거야. CEO들은. 그런데 거기 월급쟁이들은 퇴근하면 그만이야. 맞아. 퇴근하면 시동이 꺼져. 휴식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가지고 회사는 굴러가니까. 그러나 CEO는 퇴근이 없어. 퇴근해가 집에 앉아있는데도 회사 걱정이야. 이 시동을 꺼야 머리가 쉴 거 아니야. 그때 면역이 생기거든. 우리가 내 시동을 끌고 명상 상태에 들어갈 때 면역력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뭐만 생각하고 있으면 오토바이 시동 걸어놓은 것 같아. 그지? 그러면 밤새 시동을 걸어놨으니 그러면 내가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밤에 무슨 신경이 지배해야지? 교감신경이 지배하면 안 되지.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지배해야 되는데 밤이 됐는데도 이 CEO들은 교감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야. 그렇겠지? 그러니까 내가 시동을 멈추는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의 소비가 이 면역력이 떨어져. 그러면서 명이 짧아져 버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거 한 번씩 시동을 꺼야 되잖아. 근데 이걸 24시간 계속 몇십 년을 틀어놔봐. 차가 어떻게 되겠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감신경을 쓰는 동안에는 면역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부교감신경이 됐을 때 밤에 잘 때 면역력이 올라가. 알았지? 그러면 밤에 면역력이 들어온 것만큼만 써야 되는데 낮에 나가는 교감신경을 너무 많이 써버리니까 이게 적자가 되지. 그러면 몸이 가만 안 있어. 복수를 해요. 뭐 이런 놈이 있나 이러지.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이나 우리가 지방이나 탄수화물은 몸에만 들어오면 안 내보내. 비축을 하지. 왜? 우리가 굶었던 시절이 있으니까. 이걸 절대로 안 내보내가 배색이나 허벅지에 막 갖다 쌓는 거야. 볼따구니에다. 그지? 그러면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다 나가버려.
필요한 만큼만 먹고 나가지. 그러면 고기를 밤에 많이 먹었다. 그 다음 하루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단백질이 혈관에 들어가서 대장에 가서 소화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고기가. 그러면 그 고기가 소화하는 시간을 그만큼 오래 걸리면 뇌의 면역세포가 줄어드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사람은 자는데 왜 대장을 자게 안 하잖아? 맞죠? 왜 저녁을 일찍 먹고 대장을 비운 상태에 자야 대장도 잠을 자고 인간도 뇌도 잠을 자는데 우리는 뇌는 실컷 고기하고 막 먹고 잠을 자면은 이거 대장은 밤새 일을 해요. 그러나 대장 노동자들이 삐지나 안 삐지나? 대장암이 오는 거야. 지는 자는데 깊은 잠이 드나 안 드나? 안 드는 거야. 피곤하죠? 그 단백질을 밤새 대장이 분해가지고 혈관에다 넣어주니까 간으로 들어갔다가 오줌으로 가야 되지? 그러면 그 통과하는 기관이 전부 혈관이야. 그러면 그거 필요 없는 거를 분해시키고 있는 거야. 간도. 그럼 그 필요 없는 거 오줌으로 다 내보내니까 오줌에 볶음이 잔뜩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필요한 단백질은 그거에 100분의 1이 필요한데 100배를 더 먹어 고기를. 그러면 그게 혈관을 통해서 혈관이 망가지고 찌꺼기가 생기고 중풍, 뇌졸중 오지? 뇌경색이 오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CEO들은 마치 고기를 잔뜩 먹고 밤에 잠을 자는 사람과 똑같아. 쓸데없는 신경을 써야 돼. 안 쓰면은 뭐가지야? 해고될 수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실적에 쫓기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우리 면역력을 잡아먹어. 그러면 수명에 지장이 있죠. 그럼 아무리 뭐 많이 먹어도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아들한테 고기를 잔뜩 사 먹인다. 이건 자살시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계란 하나 먹으면 되는 걸. 그걸 고기를 사가지고 실컷 먹이면 그게 혈관을 다 망가뜨려? 그게 몸에 저장이 되나? 밥하고 기름은 저장이 되지만 단백질은 절대 몸에 필요한 양 이상은 내보내요. 그러면 그 소변 기능 다 버리고 전립선 버리고 그냥 오만 몸에 병이 생기는 거야. 혈관병이 생기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고기를 1980년까지는 대장암 환자가 없었어. 1980년 이후에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고 나서부터 대장암 환자 늘어났지? 이게 왜 이런지.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대장암 환자가 없었어.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CEO야. 그럼 우리는 CEO들을 보면은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 저 사람 삼성전자 부회장이야.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독립군하고 비슷해. 우리 국민 먹여 살리느라고 밤잠 못 자고 있는 사람들이 CEO들이야. 그 CEO들은 여러분이 존경해야 돼. 알았죠? 우리는 재벌과 CO 덕으로 먹고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뭐 세금 그리 많이 내나? 그 사람들이 나라를 먹여 살리느라고 그 고생을 하면서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동료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문상을 많이 가는 거예요. 뭐 죽은 사람한테 뭐 빽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도 산업 전사라고 그래. 맞아 안 맞아?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쟁터, 산업 전쟁터에서 희생된 전우잖아.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CEO들을 욕하면 안 돼. 알았죠? 끝입니다. 자,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손님들도 와 있고 바빠요. 오늘 온 분들 레벨 또 레벨 들어가네. 레벨 만무 들어가라. 오늘은 여러분 레벨 계산하기 바쁠 거야. 이 영상을 보는 사람 레벨 천무 들어가고 조상들에게 전부 다 들어가라. 오늘 축복 명패 근처원금 하신 분 레벨 만무, 오늘 신규 모셔온 분 레벨 만무, 오늘 정의원 가입한 분 레벨 만무, 오늘 정의원 소개한 분 레벨 만무, 오늘 정의원 비청해한 분 레벨 만무 들어가라. 근데 내가 만무 줄 때 백공에서는 천국에서는 얼마 준다고? 1000배. 1000배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레벨이 얼마나 늘어났어? 우리 지금 레벨 많이 들어간 사람이 1100무 정도 들어갔대. 1100억무 들어갔지? 그러면 1100억무를 내가 줬을까? 내가 준 거는 한 10억무 정도 줬어요. 그러니까 1000배 이상이 백공에서 주는 거야. 저 밭에 여기 하늘공 100만 평에 여러분 가서 풀 뽑으면
레벨이 얼마 들어간다고? 만무주죠? 그런데 백궁에서는 그거의 1000배 주는 거야. 대단하죠? 근데 요새 내가 가보니까 풀이 많아. 레벨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그런가 봐. 그 다음에 오늘 한상차리 봉헌한 분 레벨, 오늘 예물 올린 분 레벨, 오늘 나름은 꽃바구니 올린 분 레벨, 오늘 무료급식 후원한 분 레벨, 오늘 하늘군 봉사자 레벨, 오늘 불로산삼 사시분 레벨, 전부 레벨 만무씩 들어가! 오늘 레벨 참 많이 줬지? 내가 계산해도 얼마 줬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 노래 불러서 레벨 2만부 받은 사람 처음 봤지? 그 바람에 뒤에 사람들 15,000부 받았어. 그럼 오늘 여러분 레벨 많이 늘었어? 아주 부러워 죽겠네.